전자기파 244쪽에 전자기파 문제 풀었는데 진도를 끝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진도를 먼저 나가잖아요. 나가고 시험 본 학생도 있으니까 시험 진도를 먼저 나가잖아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게 전자기파라고.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계속 수직이다, 서로 간에 서로 수직으로 퍼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진행하는, 이게 다 수직이다. 진행하는 방향하고 전기장도 수직이고, 진행하는 방향하고 자기장도 수직이고, 전기장하고 자기장도 수직이고, 다 수직이야, 전부 다. 그래서 전기장이 변해서 자기장이 되고, 자기장이 전기장으로 변하고, 두간 현상이지. 그래서 전자기파는 횡파야, 기본적으로는. 횡파.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수직인 횡파에 속하고. 전자기파의 전달, 파니까 당연히 파동이지. 파동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특이한 게 또 뭐다? 매질이 없어도 된다. 앞에서 배우는 물결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질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되고. 속력은 진공에서 30만 km/s고. 그래서 보통 빛의 속력이 변함이 없잖아. 그래서 V라고 안 쓰고 C라고 씁니다. 빛의 속력은. C는 F랍니다. 이렇게. 앞에 파동에서는 V는 F랍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C는 F랍다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어차피 C가 일정한 거니까 F가 크면 람다가 작아질 거고 람다가 커지면 F가 작아지는 거니까. 근데 에너지는 뭐랑 관계된다? 에너지는 뭐랑 관계돼? 에너지 E는 계속 하잖아요. HF니까 진동수에만 관계되니까 파장하고는 관계없어요. 굳이 파장하고 관계된다면 파장이 긴 게 진동수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작겠지. 반대로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파장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중요한 거겠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있고, 진공에서 파장에 따른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파장에 따라 구분한다. 이거 아는 얘기들이지. 첫 번째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여기가 좁으니까 지금 좀 확대해 놓은 거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게 전자기파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 태양에서 오는 게 전부 이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감마선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고, 라디오파, 전파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요게 크다고. 진동수가 근데 크니까. 그래서 이거 어쩐다고 감마선은 관통한다고. 관통. 그래서 어디에 쓰일 수 있다? 암세포 파괴할 때, 항암 치료할 때 쓰고. X선은 봐봐. 살을 통과해주잖아. 뼈는 덜 통과하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자외선 알고 있고, 뭐 뒤에 이제 설명 나오실 거고. 파장이 전파에 들어갈수록 길어진다는 거. 가시광선 380에서 750 나노메타. 왼쪽 자외선 옆에가 보라색이고, 빨간색 옆에가 적외선이 된다는 거. 파장, 여기 나왔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투과력과 직진성이 강하다. 직진성이 강하면 항상 뭐가 생긴다? 그림자가 생긴다고 생각해주세요. 그 다음에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고, 회전이 잘 된다. 회전은 뒤에 따로 할 거야. 회전 중요해. 회전은 따로 할 건데. 자, 가시광선,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느니, 이것만 유일하게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빛이 달라지지. 보라색이 더 파장이 짧아. 그리고 사람의 눈은 노란색 빛부터 초록빛까지 파장 영역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참고로 알아두거든요. 광학기구 보는 거 우리 현미경이랑 현미경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시광선 레이저, 라이파이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이거 설명을 보자면 가시광선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을 라이파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마이크로파 공유기 대신에 조명을 활용하여 통신하는 방법이다. 본 적이 아직도 없지. 나오기만 했는데 본 적이 없었어. 그 다음에 자외선. 에너지가 더 크니까 당연히 미생물을 파괴할 수 있는 살균작용. 우리 피부에 닿으면 까맣게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타는 거지, 자체가. 그래서
자외선도 A, B, C가 있어. 원래 대부분은 다 어디서 어디냐? 오존층에서 오존층에다 흡수돼 버리고 일부만 들어오지. 인체한테는 중요하지. 비타민 D를 합성하기 때문에 흑인이나 동양인들은 별로 상관없는데 백인들은 진짜 이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근데 피부가 너무 또 약하니까 또 암도 걸리고 백인들은 참 아프다겠지 이것 때문에 상황이. 그 다음에 이게 소독기 이게 컵 살균 소독할 때 이거 파란 빛이 자외선 아니라겠어. 자외선은 눈에 안 보인다겠어. 이게 켜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켜놓은 거라고 불빛이. 여는 순간 이제 꺼지잖아. 그러면 자외선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지. 눈 때 손 들어가면 위험하단 말이지. 저 자외선은 더 강한 자외선을 쓴다고. 살균작용해야 되니까. 위조지폐 감별할 때도 쓰고, 식기 소독할 때 쓰고, 손소독기도 일부 쓴다는 거 나와 있고. 적외선은 빨간색보다 화장이 더 긴 거. 온도잖아. 적외선은 온도.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나와 있지만 온도가 낮아도 적외선은 방출돼. 자기 온도에 해당되는 만큼이 나오는 거야. 적외선이. 그래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온도계, 적외선 물리치, 이게 공항 같은 데 막 있잖아. 막 해놔갖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리모컨도 적외선 쓴다겠죠, 우리? 리모컨. 적외선 만원경 같은 거 찍고. 리모컨. 이거는 유전지배 감별기, 자외선 역할을 이용하는 거고. X선, 자외선보다 하나가 더 짧으니까, 투과력이 더 좋으니까, 인체 내부 파악할 때. 보안 검색할 때도 쓰고. 감마선, 진동수가 가장 크고 암세포도 파괴하고 많이 맞으면 죽어. 위험해. 유전자도 변형시킬 수 있어. 감마선 만원경, 우주를 관측할 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전파 중에서도 전파를 또 세 분야한 거야. 마이크로파하고 라디오파로. 두 개 합쳐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전파라고 하거든.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거.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가 파장이 12cm짜리래. 이게 진동수는 2.45기가. 내가 이거 말한 적 있는데 이거. 핸드폰 주파수 때랑 비슷한데 이거. 2.4짜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핸드폰. 지금은 말했잖아. 이거 주파수는 이게 주파수가 국가에서 판다겠잖아. 주파수를 이거를 통신사에서 이걸 산다고. 850이 황금 주파수 대역대라고 그래서 850MHz.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데 에너지가 더 크는데 에너지가 너무 커도 안 좋아. 핸드폰 이거 할 때. 왜냐하면 회전이 잘 안 일어나면 그 안테나가 더 많아야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는 좀 잘 되는 게 있나 보더라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LG가 이거 쓰는 거 모르겠네. LG 텔레콤이. 쌤 LG로 최근에 바꿨는데 이거 이 정도 쓰나 모르겠다. 그래서 음식물 속에 포함된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발생시킨다. 전자레인지, 깨전, 나처럼 휴대전화 2.4초짜리 쓴다고. 850 있고, 2.4 있고, 1.8 있고, 세 가지인가 있을 거야. 내 기억에는 세 가지가. 850을 KT에서 샀는가, SK에서 이번에 샀는가 모르겠네. 가격은 1조가 됐다 그랬어요. 주파수 가격이. 5년 쓰는 것과 5년인가 쓰는데. 우리 통신대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야. 레이더도 쓰고 속도 측정기에도 이런 마이크로파를 쓰고 라디오파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는 라디오를 이용하는 거지. 이건 해설할 때 설명 다시 할게. 해설이 전파 정보를 담아 본것까지 전송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전파만 아니라 GPS인데 쓰는 파동이 라디오파고. 이거 뭐 한 거야? 그냥 마이크로폰 알아보는 시험이지. 오른쪽 특별한 거 없고. 이런 그냥 깔끔하게 외워야 된다. 저거. 그냥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뒤가 훨씬 중요해. 이게 이제 가끔 그 물리 모의고사 보면 이게 일본어로 꽤 많이 나온다. 앞에 페이지에. 왜냐면 쉽게 간단하게 애들한테 긴장감을 안 줄 때 좀 내는 문제. 에어가 딱 풀면 되는 이게 종류고. 다음 단어. 이제 파동의 간섭이 나오지. 이쪽은
복잡하고 쉽지도 않아. 지금 어렵지도 않은데 쉽지도 않은 건데 설명을 잘 이해하면 생각보다 쉬워. 잘 들으면 생각보다 쉬운데 중요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당연히 시험에 내기도 상당히 좋아. 간섭이 내기도 좋고 간섭하면서 간섭하고 나서 좀 해결을 해줄게. 일단 간섭 파동은 간섭을 한다. 옛날에 근데 그 얘기를 잠깐 했을 거야. 파동이라는 게 성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굴절 배웠거든요. 굴절. 매질이 달라졌고 속도가 달라졌고 꺾이는 현상이 굴절이가 됐잖아.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 반사가 있어. 반사. 파동은 부딪히면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여기서 배울 간섭도 하고 회절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파동인데 이 중에서 요거 두 개 간섭하고 회절은 파동만 갖고 있는 특성이야. 파동만 갖고 있는 특성.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가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 해. 이제 실험할 이거 두 개 되니까 파동이라고 했던 거라고 포인트가. 근데 반사 굴절은 꼭 파동이 아니어도 입자에도 반사할 수 있잖아. 튕기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굴절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파동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지금 이거 두 개는 했어. 이건 중학교 때 했는데 간단하게 했지 그냥. 굴절은 방금 앞단원에 장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울 게 이제 간섭이지 간섭. 간섭은 파동만 갖고 있는 성질이야. 파동만 갖고 있는 성질. 그래서 파동의 간섭이 뭐냐? 그거 하기 전에 뭐가 나왔다? 중첩의 원리. 두 파동이 겹쳐질 때 파동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를 합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Y1, Y2 한쪽은 왼쪽에서 오고 한쪽 오른쪽에서 오면 둘이 어쩐다? 중첩됐을 때 이렇게 변이를 합한 값이 된다고. 제일 이게 간섭. 이런 걸 특히나 이제 무슨 간섭이라고 하냐면 보강 간섭이라고 해요. 보강. 더 커졌다 해서 보강. 반대로 와버리면 이게 위상이 반대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거든요. 간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위상이 커져갖고 되는 걸 보강 간섭, 약해진 걸 상세 간섭이라고 해. 그리고 파동이 통과한 뒤로는 어떻게 된다? 각각 다시 따로따로 계속 가. 이걸 뭐라 하냐?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해. 그래서 이 말했잖아. 사람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야. 내가 말을 하고 파동이 가고 있어도 상대방이 말해도 그냥 오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독립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잔소리 듣기 있으면 같이 계속 토론에 말하면 못하겠잖아. 진짜 없어지고 안 들리고 서로가 안 들리고 대싸움이 나겠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라지겠지. 독립성이 없어버리는 자체가. 듣기 싫은 말할 때 나도 계속 중얼거리면 된다는 얘기지 자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유가 파동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상대로 가는 거야. 이게 좀 밖까지 계속 가. 근데 에너지가 약하니까 안 들리는 거지.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제 약해지겠지 자체가. 중첩. 그래서 간섭할 때 봐. 첫 번째가 왼쪽이 뭐? 보강 간섭. 지금 빨간 파동하고 파란 파동이 두 개가 이제 위상이 같잖아. 위상이라는 거 그거 있어. 위상. 위치하고 상태를 합쳐서 위상이라고 했어. 위치하고 상태. 위상이 같으면 이렇게 합쳐진다. 합성파는 합쳐져가지고 진폭이 더 커지는 이걸 보강 간섭이라고. 반대로 이게 이거랑 얘는 많은데 얘는 골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반대로 돼버리면 두 개 합쳐지면 이 보라색이 돼. 보라색이 돼가지고 이 파동들아 없어. 그렇게 안 나타나고 요렇게만 나타나는 거야 지금 자체가. 완전히 상태가 뭐 할 때 좋아하자고? 공사장 같은 데서 소음 없앨 때 이제 그런 상태 간섭 때문에 헤드폰을 끼고 한번 들으면 이제 그런 것들 소음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른 소리는 들어와? 이거랑 완전히 다른 파동은 새롭게 들어오는 거야 자체가. 얘에 대한 것만 상쇄시킨 거지 자체가. 그래서 커지면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커지면은 이렇게 보강 간섭이고 진폭이 0이 돼버리게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 거를 상쇄 간섭이라고 한다. 위상이 어쩌냐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이 간섭이 크게 이제 보면은 물결파 간섭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의 간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빛의 간섭이 있지. 빛의 간섭이 실은 물수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알아둬야 돼. 알기는. 원리가 다 같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데 간섭 굳이 그러니까 말하면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물결파, 소리, 빛. 빛은 잘 내기가 좀 쉽지가 않긴 한데 그래도 알아는 두자. 그래서 물결파에서 어쩐다 지금
어디까지 확대해볼까? 하나 더 해볼까? 오, 좋다. 하나 줄이자. 보이지? 자, 여기다 이제 돌을 뭐 던쳐놔도 되고, 저희는 내가 뭐 이렇게 여기를 물결을 계속 이렇게 쳐서 계속 심심할 때 계속 쳐. 여기도 쳐. 그럼 물결바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형성돼 나가잖아. 그때 지금 실선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 이게 점선이고 실선이잖아. 이 실선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마루라고 하자고, 마루라고 하면 여기가 마루면 또 여기가 마루고 또 여기가 마루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마루하고 이 마루 사이는 당연히 고리겠지. 위에서 본 그림이라고 이게 자체가. 그래서 마루 사이에 고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루 중간중간에 고리 있지 자체가. 근데 두 파동이 이게 겹쳤잖아. 만나잖아. 만났을 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 점선 만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출발하는 것도 점선이고 여기서도 출발하는 게 점선이 만났잖아. 둘 다 점선이니까 골고리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럼 골이 더 깊어질 거 아니야. 이게 자체가. 상세 간섭이 아니지. 상세 아니지. 이것도 보광이다. 조심해야 된다. 보광이다. 밑으로 직폭이 커졌으니까 보광이야. 상세는 그냥 0이 되는 거야. 둘이 합쳐갖고. 여기 보광 간섭. 여기도 보광이야. 여기는 마루마루 만나서 보광이고 여기는 골골 만나서 보광이고. 그러니까 여기 검은 선 있지. 이 검은 선 전체가 다 보광 간섭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근데 여기는 골골이고 마루마루인데 이걸 위에서 보면 빛으로 쏴서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 물결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골골 됐고 아니 마루마루 됐고 골골 됐으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빛이 이렇게 빛을 비추면 이렇게 볼록한 마루 쪽에서 보면 벌렁렌즈 역할을 하니까 밑에가 환하게 보여 이쪽이. 근데 오목하게 되면 빛이 이렇게 퍼지거든. 그럼 이쪽 밑에는 약간 어둡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반복적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골골이잖아. 여기는 어둡게 나와 어둡게. 그리고 여기는 밝게 나오고 여기 또 어둡게 나오고 밝게 나오고 여기 어둡게 나오고 여기 밝고 어둡고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야 자체가. 이쪽 계열이. 그러니까 다시 보면 지금 자세히 보면 이 선이 지금 이 점선 여기가 지금 점선으로 된 부분 보면 마루골 서로 간에 상세가 되는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상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이건 변함이 아예 없어. 그냥 물결 변화가 그냥 계속 0이야. 얘는 0으로 보이고 이 사이가 전체적으로 밝게 보인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둡게 보이고 밝게 보이게 된다. 위에서 볼 때 자체가 그거를 실제로 진짜로 그림으로 보면 259쪽이니 책들이 됐구만. 넘어가는 거 그렇게 많이 나온 거네.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고 일정한 속도로 때리고 있는 거고 위에서 빛을 비춰준 거고 지금. 그럼 바닥에서 지금 이 모양이 이제 보이는 거지 자체가. 물결가루 보니까 계속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했던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안 변하는 거야. 아예 위상 자체가 안 변해. 0이야. 계속 0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마디선이라고 해. 마디선. 이 마디선하고 이 마디선 사이가 밝게 보이잖아. 여기가 이 사이가 보광간섭. 이 사이가 이렇게 이 안에가 전부 보광간섭이야. 그리고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밝게 보이고 얘가 어둡게 보이겠지.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지금 아까 설명한 거를 이게 사진으로 보이는 거잖아. 나름이 사진으로 보이는 거고 아까 그 위에가 이게 작도해 놓은 거. 아야씨, 뭐냐. 아씨, 너무 확대하게 들어갔어. 여기가 이제 작도니까 그림으로 표현한 거지,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마디선이냐? 지금 이 점선, 이 검은 점선이 마디선인 거야, 마디선. 검은 점선이. 그 다음에 여기가 보완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마디선 사이가 아까 봤던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가 보완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밝고 어둡게 반복 어떻게 되니? 이게 물결파의 간섭이야. 당연히 여기서 마루도 한 파장이지.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이걸 알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를 해야 돼, 요거. 이 경로차라는 게 있는데, 줄여야 되나? 자, 예를 들어 보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지점까지 이 지점이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본다고 이 지점이.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봐고 이 지점까지는 봐봐.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잖아. 세 파장. 이 길이가 3파장이 된다. 3파장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반. 그러니까 4분의 5람다가 되지 자체가. 4분의 5람다. 그지? 그럼 봐봐. 그럼 얘는 마루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마루지게 마루로 들어갔잖아. 얘한테 출발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루에 골로 들어갔잖아 자체가.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이루어졌어? 상세간섭이 이루어지지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상세간섭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걸 어떻게 풀면 쉽냐? 여기가 4분의 5파장이고 여기가 3파장이잖아. 그러면 차이가 얼마냐? 여기까지가 3파장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하고 이 길이의 차이는 이만큼이라고. 이만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경로차라고 한다. 경로차. 차이. 이 경로차가 지금 1.5파장 차이 났잖아. 그래서 이게 뭐가 된 거야 지금? 상세간섭이 이루어진 거야 지금 자체가. 상세간섭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경로차가 만약에 0일 수도 있어. 그러면 0이라는 얘기는 3파장 갈 때 3파장 갔다는 얘기니까 3파장 갔다는 얘기는 마루에 수바랑 마루였었고 여기서 3파장 갔을 때 마루에 수바랑 마루였으니까 딱 둘 다 마루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보강간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자체가. 또는 이만큼 차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3파장인데 내가 4파장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한 파장 차이 나잖아. 한 파장 차이 나면 얘 마루면 얘도 마루일 거 아니야. 파장 하나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날 때 이때는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고? 이때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고. 보강간섭이. 한 파장 차이 날 때는 경로차 표시할 때 델타 이렇게 표시해. 델타. 그래서 경로차가 0, 람다, 2, 람다, 3, 람다면 보강간섭. 경로차가 이게 1.5였잖아. 이게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렇게 나면 상세간섭이 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었죠? 이게 원래 식이 있어. 식이. 그 식이 해봤자 필요 없어. 막 어려운 거 안 나와. 이걸 식으로 굳이 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 거야. 식으로 쓰면 식으로 써볼까? 수학할 줄 알지 우리? 수학 한번 하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냐? 어떻게 되냐? 그치? 수열 수열로 쓰면 2분의 2m 플러스 1 맞냐? 여기는 2분의 n람다라고 써야 되냐? 1 있으면 안 되지. 2n람다? 아이씨.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파장의 짝수배라고 하거든. 반파장의 홀수배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더 쉬워. 람다, 0, 람다, 2 람다, 3 람다 그러면 그냥 파장의 나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반파장의 짝수배라고 좀 표현하는데 선생님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파장의 중수배라고 표현하거든. 나는 파장의 중수배면 보강간섭. 그 다음에 반파장의 홀수배, 그렇지? 반파장의 홀수배면 상세간섭이 이루어진다. 단 주의할 거 포인트가 뭐다? 똑같이 시작해야 돼. 얘가 마루에서 시작하면 얘가 마루에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같은 위상으로 출발할 때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마루에서 출발했는데 여기가 고리에서 출발하면 이미 반파장 차이가 나게 출발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답이 바뀌어. 얘가 보강간섭이 되고 얘가 상세간섭이 되고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 풀 때. 그래서 반파장의 파장의 중수배냐 2분의 람다에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이렇게 갈 거냐 람다 2람다 이렇게 갈 거냐의 문제지 자체가. 그리고 당연히 봐봐. 여기는 볼 게 없어. 여기 봐라. 경로차가 0인 경우 있잖아. 0인 경우는 전부 어디야?
여기야 여기. 당연히 여기는 보호간섭이다. 왜? 경로차가 없거든. 무조건 마루마루 골고리에서 만나면 여기 무조건 보호간섭이야. 경로차가.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상세간섭인데가 2분의 람다 차이 날걸? 양쪽으로 이렇게 2분의 람다 차이 날 거고 여가 2분의 3람다 차이 날 거야 아마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험 상세간섭. 그러니까 경로차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단원에서 포인트가. 물결파의 간섭에서는 경로차는 파장의 정수배냐 2분의 람다의 홀수배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간섭과 상세간섭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좀 이따 뒤에서 문제 보면 알아. 소리도 마찬가지인데 소리는 종파거든? 종파인데 행파로 나타내야 돼. 왜냐면 종파는 그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소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소리도 봐봐. 양쪽 스피커에서 나왔어.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 가운데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잖아 지금. 경로차가 여기 0이잖아. 0. 얘가 보험간섭.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 경로 차이하고 여기 경로 차이가 만약에 딱 한 파장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도 보험간섭. 마찬가지로 여기랑 대칭으로 여기가 또 보험간섭이고 남다만큼 차이 나는 거다.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험간섭이잖아. 첫 번째 정 가운데가. 그 다음에 한 파장 차이 나는 보험간섭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파장 차이 나는 보험간섭이 또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칭으로 쭉 있을 거야. 그러니까 스피커가 있을 때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크게 들렸다가 작게 들렸다가 다시 크게 들렸다가 작게 들렸다 이런 구간이 생긴다. 물론 제일 큰 데는 여기가 제일 크겠지 양쪽으로. 왜냐면 거리가 여기 멀어지면 여기서 오는 건 좀 멀어지잖아 거리가. 점점 약해지긴 하겠지 양쪽으로 가면. 하여간 내가 여기를 걸어갈 때 여기서 상세간섭은 쉬워. 여기가 보험간섭, 여기가 보험간섭, 여기가 보험간섭 이 사이는 상세간섭이 되는 거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이 어딘가 상세간섭이 딱 중간이. 그러니까 큰 소리 들렸다가 작은 소리 들렸다가 다시 큰 소리 들렸다가 작은 소리 들렸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지. 경로차. 여기서는 나중에 소리의 속도 갖고 해가지고 막 파장 구하는 거, 진동수 구하는 거까지 문제 나와요. 여기서는 문제에서 자체가. 그래서 소리를 할 때는 이렇게 경로차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여기는 봐봐. 뭐라고 써졌냐? 지금 여기 경로차가 2분의 3람다 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안 들렸던 데지 소리가. 첫 번째 안 들린 데는 여기 있어. 여기의 절반. 여기가 2분의 람다일 거 아니야. 2분의 람다. 첫 번째 상세간섭. 2분의 3람다가 두 번째 상세간섭이잖아. 쉬워? 2분의 람다 하면 첫 번째가 안 들린 거 상세간섭. 그 다음 2분의 3 나온다. 그 다음 2분의 5 나온다. 이렇게 되겠지. 물론 대칭으로 된다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소리는 하면 된다고. 물결배랑 비슷해. 비슷한데 지금 소리가 종파인데 이렇게 행파 형태로 그냥 해본 거야. 그랬을 때 이거랑 똑같이 나타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잖아. 그냥 이게 소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를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어디가 일어날까 생각하면 되잖아. 각각의 보험간섭이나 상세간섭이나 골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경로차가 0이잖아. 그럼 여기는 2분의 람다 차이만 먹고 여기는 람다만큼 차이 나겠지. 그래서 보광 상세 여기 2분의 람다가 여기 2분의 3람다만큼 차이 나는 것이잖아. 소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같이 말. 그 얘기야. 물결파의 간섭. 그 다음 저기 얇은 목 간섭하기 전에 빛의 간섭도 먼저 해볼게. 빛의 간섭. 자, 빛의 간섭은 그냥 참고로 알아둬라. 이영이 실험했거든, 혹시 이영이? 이영의 그 유명한 빛의 간섭 실험이거든, 자체가. 근데 자, 빛을 뭐 색깔은 뭐 붉은색으로 해도 파란색으로 해도 그냥 어떤 색깔로 보겠어? 그러면 이 슬릿이 뭐냐면 슬라이드 글라스라고 하냐? 식물에서 현미경 볼 때 재료 올려놓는 거 유리 같은 거 있잖아. 그 유리를 어떻게 하냐면 까맣게 달궈. 알콜리프 같은 거 초로 까맣게 달구면 까맣게 될 거 아니야 그 유리가. 그러면 그 유리를 면도칼 있지. 면도칼로 그 유리를 까맣게 달궈져 있는 이런 상태에다가 면도칼로 쓱 그어. 근데 유리가 잘라지진 않잖아. 그럼 그 검은 부분, 까맣게 탄소로 덮어있는 부분 일부가 살짝 틈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정도로 틈을 작게 해야 돼. 이 틈을. 왜냐면 빛은 이 틈이 안 작으면 회전이 잘 안 일어나거든. 나 회전은 나중에 숨기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게 이 틈을 작게 만들어줘야 돼. 이 틈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슬릿이라 해. 슬릿. 틈을. 이 틈, 미세한 틈을.
예, 엄청 면도날 때 엄청 얇다잉. 두께가 얼마 0.5 마이크로까지 안 되고 밀리미터 이 정도 되나 엄청 작게 해줘야 돼. 그 틈을 만들어주는 거지. 빛을 비추면 여기는 이제 까맣게 돼 있으니까 빛이 통과 안 할 거 아니야. 이 사이로 통과하면서 이렇게 회절이 일어나. 회절. 장애물 사이로 전파되는 게 회절이야. 회절. 그러니까 하고 가르쳐주긴 하지. 해야겠다. 회절도 해야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회절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다가는 슬릿이 이번엔 이중 슬릿. 명도날 두 개를 붙여갖고 훅 그어주면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야. 틈이 두 개 생기면 여기에서 한 빛하고 여기서 한 빛이 아까 물결이랑 똑같아. 여기서 퍼져나가고 여기서 퍼져나간 게 겹치는 데가 생긴다고 자체가. 그러면 진짜로 보면 이렇게 보여. 그러면 정 가운데는 어떻게 돼? 보호만점. 그래서 여기 빨갛게 보이잖아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람다만큼 차이나 첫 번째 밝은 보호만점. 여기는 두 번째 밝은 보호만점 일어나는 지점이고 이 사이사이가 2분의 람다, 2분의 3 람다 어두운 색이 보여 자체가. 그래서 이 무늬가 그 유명한 간섭무늬야. 빛의 간섭무늬 모양이야 자체가. 그래서 빛을 단일 슬릿하고 이중 슬릿을 이용해갖고 이 간섭 실험을 하면 이렇게 어둡고 밝은 부분들이 이렇게 교대로 반복되는 이런 무늬가 간섭 무늬. 이걸 이용해서 빛이 파동이라고 증명한 거야. 영이 간섭 무늬 모양의 이게 나오는 거지 자체가. 영의 간섭 실험이야. 영의 간섭 실험이다. 똑같아. 완전 위에 거랑 똑같아. 아까 그냥 물줄파에 거기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체가. 이걸 알아두면 되지. 이게 세 가지 간섭이고 얇은 막 간섭은 이제 응용이야. 약간의 응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무리에 이건 공기인데 무리여도 괜찮아. 무리여도 괜찮고 여기는 비누막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반사되는 빛도 있을 거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또 반사되는 빛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얘랑은 경로차가 생길 거 아니야 당연히. 얘가 더 많이 진행됐으니까 이만큼이 더 진행된 거잖아. 이만큼이 더 진행됐으니까 경로차가 생겼을 거 아니야. 경로차가 생겨갖고 들어왔을 때 위상이 반대로 돼버리면 상쇄간섭이 일어나면 반대로 안 보일 거고 잘. 그 다음에 위상이 똑같은 게 들어와 버리면 보호간섭이 일어나고 또 잘 보이게 되겠지. 그래갖고 보다 보면 빛이 그 물 위에 떠있는 기름 위에서 반사되는 것들이 내 눈에 다 다르게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 나는 거야. 주유소 같은데 비 오는 날 또는 물기가 있는 날 주유소 같은데 기름이 좀 떨어져 있으면 그 햇빛 반사돼 보이는 것들이 그 빨주노초 파란 뭐 무지개 빛깔이 보이는 이유가 얇은 막 간섭 때문에. 미세하게 그 물 위에 얇게 기름막이 딱 둘러져 있는 건데 그게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얇은 것을 여기서 통과 위에서 반사되고 밑에서 반사되는 게 다를 수 있다 이거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눈에 다양하게 보이는 것들인 거야 자체가. 이게 얇은 막 간섭이다. 이것도 빛의 간섭 실험이야. 경로차가 달라져 생기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 겁나 어렵게 나왔어. 두께까지 나와 푸는 문제도 나오는데 어렵게까지는 아닌데 이해만 잘하면 쉬운데 이런 것도 간섭의 일부다. 얇은 막 간섭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얇은 막 간섭. 자, 그럼 어디에 활용되냐? 첫 번째 소금 제거장 잠깐 말했지. 조종사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비행기 엔진이라든지 막 이런 소음 같은 데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잖아. 비행기 엔진 소음 패턴이 당연히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그랑 반대되는 이상을 핸드폰에서 해주면 그 소음은 안 들리게 되는 거지. 다른 외부 소음은 또 들려? 파의 형태가 다른 거랑 이것도 들려야 되겠지. 자체가. 휴대전화도 그런 기능이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 지금은 이제 선전 안 하는데 옛날에 있었어. 막 나이트에다 막 전화 받는 거. 여자친구 막 전화 받고 그런 CF도 있었는데 자기 어디야 막 도서관이지 춤추면서 외부 소음 차단하는 기능 그 기능도 있는 게 있어. 지금도 웬만한 거 다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 기능을 써본 적이 없어갖고 그리고 진짜로 CF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나이트에서 놀고 있는데 외부 목소리 안 들리게끔 그런 모드가 있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 해놓고 그러면 나도 여자친구가 의심하고 그래. 이거 왜 해놨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해놓고 여기 있잖아. 파형의 반대 위상 줘버리면 제거되고 소음이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반사 코팅 그거 봤을 때 막 반짝 눈이 안 보이잖아. 여기 눈이 보이는 것들이 이제 상쇄간섭을 잘 만들어놨겠죠 자체가. 여기 안경에 얇게 막이 돼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자체가. 그런 얘기.
그다음에 홀로그램 우리 이제 종이 돈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막 빛깔이 다르게 보이잖아. 그것도 얇은막 관점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지폐라든지 신용카드, 인증서, 복사나 위조 방지할 때 홀로그램 이미지나 스티커를 해놓는 것도 위조 지폐 같은 걸 못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지폐가 뭐 근거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컬러 프린터로 쭉쭉 뽑아내면 끝나보잖아. 근데 컬러 프린터로 뽑아낸 것들은 이름이 홀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위조 지폐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거지. 이것들을 이용하는 거. 내가 눈에 봐봐, 눈의 위치가 약간 더 위에서 보는 경우랑 약간 더 밑에 숙여서 보는 경우랑 다른 빛깔이 내 눈에 반사되는 거야, 이 자체가. 이게 또 얇은막 관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체가. 그 다음에 또 악기에서 파동의 간섭 현상으로 소리가 발생하며 이 소리가 울림통에서 보호하다 보면 더 큰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이 기타나 이런 데 울림통에서 안에 들어가고 이제 울리게 되어 있는 거지, 자체. 그 다음에 공연장 시설할 때 벽이라든지 이제 천장 이런 것들을 정말 설계 잘 해놔야 돼. 잘못해보면 막 잘 안 들리는 데도 있을 거 아니야. 전반적으로 객석이 잘 들리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CD나 DVD에 빛을 비출 때 요철 구조의 가장자리에서 반사되는 저 빛이 상세 간섭을 광센서로 감지하여 요철 구조와 기록된 정보를 읽어갖고 하는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모르포나비 날개에서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것도 얇은막 간섭의 일종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한 거다. 정상파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그리려고 날생게 정상파. 정상파가 뭐냐면 원래 정상파도 간섭의 일종이야. 간섭의 일종인데 시험에 안 나올지 모르는데 혹시나 근데 이제 좀 오버해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상파가 그 관악기, 그 다음에 관악기 중에서도 개관이 있고 폐관이 있고, 그 다음에 현악기, 줄 튕겼을 때 이게 이제 양쪽으로 줄을 딱 튕기면 가운데 튕기면 이게 양쪽으로 파동이 퍼져나가고 끝에 잡고 있는데 부딪히고 나서 다시 들어오거든. 만나거든. 만나고 두 개가 이렇게 마치 하나의 파동같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이걸 정지상태 파락에서 정상파락이야. 현악기도 그렇고 관악기도 그러거든. 그래서 그게 마치 두 파동이 하나처럼 느껴지면서 되는 파를 정상파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간섭하고 관계되는 거거든, 자체가. 그래서 배라든지 마디라는 내용들이 조금 앞에서 배운 거랑 다른 게 좀 있어. 이건 내가 1등급 만들기에도 문제가 있거든.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까다로운 문제 꽤 있다. 이거 원래 정상파가 나오면 뒤지기 어렵다. 파동에서 굴절감으로 어려운데 정상파일 수도 있어, 자체가. 근데 이거는 해줄게, 한번 다음 시간에. 이것도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쪽은 다음 시간에 해줄게. 정상파. 이것도 파동의 간섭과 관련되는 거야, 자체가. 하나 더 빼먹은 것만 하자. 바로 회절을 하자. 회절이 지금 단원이 없거든. 회절이 물리온으로 올라가, 물리투로 올라가가지고 회절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 회절. 회전은 뭐냐면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 뒤쪽으로 퍼져나가는 게 회전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담이 이렇게 있어. 담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당연히 이 담이 가리고 있으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빛은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소리는 들려. 소리가 듣는다는 얘기는 뭐야? 소리가 이게 꺾였다는 얘기잖아. 이게 회전이야. 빛은 안 꺾여 잘.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빛이 꺾이면 진짜 포맷이지. 신기하잖아. 문 뒤에서도 보여. 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빛은 회전이 잘 안 돼. 그래서 안 보이는 거고. 소리는 회전이 잘 돼. 그러니까 들리는 거야, 소리 자체가. 그래서 장애물 쪽으로 퍼져나가는 게 회전인데, 회전은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당연히 뭐 내용은 회전의 정의는 당연히 중요한 건데, 두 번째로 회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회전이 어쩔 때 잘 일어나냐. 회전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 바로 파장이 길 때 잘 일어나. 회전이 길 때. 외워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슬릿 있지. 슬릿은 뭐라고 하냐면 틈이거든. 틈. 장애물의 틈에 슬릿의 간격이
좁을수록 잘 일어나. 그래서 아까 비다 아까 했잖아. 빛을 가지시로 했잖아. 빛이 회전이 잘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 근데 회전이 왜냐면 빛이 파장이 짧거든. 가시광선 영역은 게 파장이 짧어. 전파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파장이 너무 짧아가지고 회전이 잘 안 일어나니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자체가. 근데 아까 영역 간섭 실험할 때 빛을 회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쩐 거야? 이 틈을 사정없이 얇게 좁게 만든 거야 회전 자체를. 그래서 아까 면도칼 얘기가 나온 거였어. 틈이 아주 좁은 회전이 잘 일어나는 거야 자체가. 그래서 빛을 실험할 때는 슬리스 간격이 좁을수록 좋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이걸 외워두어야 돼. 회전이 잘 일어날 때. 파장은 길고 슬릿은 좁을수록 회전이 잘 일어난다. 그러면 장애물 쪽으로도 잘 퍼져나간다. 자, 이런 경우 생각해봐. 이런 경우. 자, 이거 위에서 본 그림이야. 담 아니야. 수조가 이렇게 있어. 수조가 위에서 본 그림이야. 자, 이쪽에서 파동을 이렇게 일으켰어. 파동을 물결파를 일으켰으면 진행 경로는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물결파가. 근데 여기는 장애물로 막아놨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이 파동이 못 가는데 이 사이로 갈 거 아니야. 이 사이만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지금 이 담 뒤쪽 이쪽 부분도 가는 거예요. 자체가. 이 틈 사이에서 회전이 된다는 거 자체가. 이쪽 뒤로 가는 이것도 회전된다는 거예요. 물결파에서. 근데 이게 지금 각도가 많이 벌어지면 회전이 잘 일어난 거잖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많이 벌리게 하려면 어쩌라고? 파장을 길게 하라고. 지금 현재 파장 이 파장보다 더 길게 하면 회전이 이렇게 더 많이 벌어져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이 틈을 더 좁게 만들어 버리면 더 많이 퍼져 이렇게 된다고 회전. 그 얘기를 하고자 하고. 그래서 회전의 정의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알아둬야 된다. 근데 빛은 회전이 잘 안 일어나는 거라고. 파장이 짧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히나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도 파장이 짧은 거야 여기. 우리가 아까 파장 길려면 누구여야 돼? 전파가 파장이 긴 거지 지금 전파가. 전파가 회전이 일어나는데 전파 중에서도 옛날에 선생님이 그 얘기 했을 거야. 이 산이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내가 그 방송국 이렇게 있었을 때 FM하고 AM 방송 이렇게 싼단 말이야 자체가. 근데 FM이 주파수 대역대가 얼마냐면 89.MHz부터 107까지 갈 거야. 그래서 대략 여기서 100이라고 생각해. 100MHz야. 100MHz 자체가. 그 다음에 AM이 뭐 960 이 정도 kHz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메가니까 10의 6승이란 말이야. 이게 10의 3승이고. 그러니까 진동수가 이게 훨씬 커요. FM 진동수가. 지금 진동수가 이쪽이 더 큰 거야. 지금 진동수가. 그럼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짧은 거잖아. 지금 자체가. 반대로 여기 진동수가 작으니까 파장이 긴 거고. 그러니까 AM이 훨씬 회전이 잘 일어난다. 자체가. 그러니까 산 뒤에 이런 산총 같은 데 있다고 쳤을 때 FM보다는 AM이 파장이 더 기니까 AM은 이렇게 잘 와. 여기까지 이렇게 산 넘어서도 이렇게 잘 오는데 FM은 잘 안 꺾이는 거지. 안 꺾여. 그래서 산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 FM을 듣는 것보다는 AM을 들어야 된다고 자체가. 그래서 이 음질은 FM이 훨씬 좋아. 음질은 훨씬 노래 듣기도 좋고 음질이 왜냐면 진동수가 크니까 에너지를 잘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크니까 FM이 깨끗하게 들리고 음악 방송이 딱 좋은데 AM을 계속 놔두는 이유가 이런 산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야. 지리산 같은 데 들어가면 안 잡고 버려요 자체가. 그러면 핸드폰 어쩌겠어? 아까 말해서 핸드폰 주파수 대역대 생각해봐. 아까 여기는 메가였지 메가. 아까 핸드폰 얼마였어? 2.5 기가대역대였어. 기가대역대. 아까 좀 더 작은 게 850 이게 메가헤르츠인데 이게 850에 1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핸드폰도 진동수가 엄청 커. 그러니까 파장이 없이 작은 편이라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회전이 잘 안 돼. 그러면 산뿐만이 아니라 그냥 도시만 가도 건물이 많잖아. 그러면 다 막아주면 회전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높은 건물마다 기지국을 작게 세워놓는 거야. 안테나를 졸라 많이 세워놓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한두 개가 아니야. 전국에 이 핸드폰은 회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해놔야 돼. 아파트마다 세워진 데가 있고 또는 참무지구라든지 그 건물 많은 데 같은 경우에도 다 자세히 봐봐. 있어. 크든 작든 이게 기지국들을. 회전이 잘 안 일어나니까. 주파수가 크면 회전이 안 일어나니까. 진동수가 크면. 그래서
AM, FM이 훨씬 잘 일어나는 거예요. 휴대폰보다 자체가. 그래서 휴대폰이 미세하게 작은 기지국들이 건물마다 진짜 많이 있고 지하철역도 찍었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 안 될 거 아니야. 지하철역에도 다 작은 게 다 붙어 있어. 광주도 다 있어. 딱 봐봐. 딱 지하철 승강장 다 있어. 중간중간에. 그럼 터널 타고 갔을 때도 중간중간에 다 설치해놔요. 왜? 그럼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안에서도 우리 대전 핸드폰 되는 이유가 여기 회전이 회전이 잘 안 되니까 그 안테나 설치를 졸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 회사가 초기에 이거 시설하느라고 돈을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거 기지국 세우려고 할 때. 큰 기지국도 세우지만 작은 기지국도 그 안테나 같은 거 타야 된다고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건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집 건물 위에다 그 기지국 해놓으면 그것도 임대료 받는다 그랬잖아. 그런 거 해저라고 봅니다. 해저는 물투에 더 자세히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 알면 될 거야. 특히나 그래서 아까 이게 좀 아까 물격 비대전에 요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생기냐면 지금 이게 빨간색 빛으로 했잖아. 빨간색. 지금 붉은색이잖아. 붉은색하고 여기서 푸른색이 있다고 한다 해봐. 그럼 파장이 누가 더 기냐? 얘가 더 파장이 길단 말이야. 파장 자체가. 그럼 얘가 회전이 잘 일어나지. 근데 만약에 푸른색 빛으로 이 실험을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선무늬 간격이라고 하거든. 간격. 이 간선무늬 간격이 푸른색으로 하면 좁아진다. 좁아져요. 차이가. 간선무늬 간격이 좁아져. 그래서 나중에 물투에서 보면 간선무늬 간격 델타 X를 배우거든. 그럼 이건 뭐냐면 D분의 L 람다. 여기까지 외워야 돼. 나중에 물투 배운다는 거. 어차피 선택한 사람들 생기잖아. 델타 X. 이게 뭐냐면 간선무늬 간격이거든. 그러면 파장이 어쩔수록 길수록 간격이 넓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 파장이 푸른색이면 파장이 짧잖아. 이게 간선무늬 간격이 좁고. 그 다음에 이 D는 뭐냐면 이 D가 슬릿의 간격이야. 슬릿. D. 슬릿의 간격. 이거 L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크린까지 거리가 L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물결 봤는데 이렇게 기잖아. 아까 마디선 이렇게 기었잖아. 간격이 멀어지잖아 점점. 그러니까 이 스크린을 뒤로 하면 이 간격이 또 멀어지게 되는 거야 자체가.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나중에 물리투한 사람들은 외워두면 좋아. 물리원에서도 이거 써먹을 때 가끔 있어. 알아두면 좋아. 학교 시험에서는 조금 써먹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 나중에. 그래서 델타 X 간선무늬 간격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것도 입에 붙으면 좋아. 그럼 이게 좁아지거든 자체가.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거지. 해결해서. 나중에 물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저기 할 때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건 지금. 그래서 알아두면 된다. 해절이 확대경이긴 한데 알자. 그래도 그 얘기야. 요렇게 되면 파동의 앞에 전반적인 게 다 끝나. 선생님 다음 시간에 저기 정상파고 까먹어야 되는데 정상파고 이제 뭐하냐?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이러면 이제 파동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앞에 내용 제반적 파동에 대한 걸 했다고 보면 돼.